Hola a todos mis queridos compañeros, ¿qué tal? ¿Cómo están? Ujú, Yo también estoy muy bien, muchísimas gracias. 오늘도 우리 초급 스페인어 회화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우리 파르테 4 음식 파트의 세 번째 시간, 카피툴로 14 음식과 서비스를 평가할 때 꼭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준비한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짧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Qué rico. 한 번 더. Qué rico. muy bien. 네, 이 문장은요,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감탄문인데요. 일단 쓰여져 있는 걸 보면 의문사 깨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깨는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 뒤집어진 거 사이에 있고요. 그죠? 이건 느낌표 사이에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의문사 깨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공부를 해오면서 간접적으로 한두 번씩 의문사 깨는 감탄문에서 정말 매우라는 의미를 가진 마치 무이처럼, 네, 우리 muy bien 할 때 그 무이처럼 어떤 의미를 작동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에 붙어 있는 요 rico라는 표현은 형용사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일단 어떤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요, 공통적으로 풍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나라가 물 수자원이 풍부해요 할 때도 rico en reservas aguas, 또 어떤 나라가 금이 풍부해요. 그래서 reserva rica, oro rico 이런 식으로 뭔가가 풍부하고 많을 때 사용하는 형용사인데, 이 표현을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해서 예를 들면 un hombre rico, una mujer rica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네, 사람을 대상으로 쓰면 부자인이라는 형용사고요. 음식을 대상으로 rico라고 표현하면 아주 맛이 풍부하다는 뜻으로 맛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qué rico, 와 정말 맛있네요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물론 사람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람보르기니 슈, 페라리 슈, qué rico. 그러면 정말 부자네 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음식을 먹으러 왔으니까요, 음식 맛을 평가할 때 qué rico라고 표현하면 정말 맛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처럼 스페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감탄문을 만들어서 감탄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스페인어의 감탄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뭔가 문법적으로 뭔가 그 패턴상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의 감탄문들은요, 감탄사 que, cuánto, cuán, cómo 요 네 가지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요. 요 뒤에 명사나 형용사, 부사, 때때로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이것들과 함께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을 완성합니다. 일단 독특하게 어떤 형식의 문장이든 지금까지 배웠던 거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이 친구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동사였습니다. 그죠? 동사가 변형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문장 하나다라고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그 유일한 예외가 바로 감탄문이에요. 물론 감탄사가 되는 그 규정이 동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스페인어에서 감탄문은 그 자체로 감탄사지만 모든 감탄사가 감탄문은 아닌 것처럼, 사실 이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페인어로 내가 감탄문을 막 말하고 싶다면 동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페인어의 감탄사에서 감탄문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면 형용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어떠하다라고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항상 핵심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감탄사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감탄사 깨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매우라는 어떤 의미의 정도를 강화하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자, 요 녀석이 뒤에 명사를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하고 어떤 명사 나오면 정말 뭐뭐이구나 라는 표현인데요. 예문 한번 볼까요? Que suerte. 한 번 더. Que suerte. 네, 스페인어로 suerte를 행운, 운이라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은, 많은 이라는 형용사는 sortudo라고 합니다. sortudo, que sortudo eres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que suerte, 운이 진짜 좋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죠. Que milagro. 한 번 더. Que milagro.
네, 밀라그로가 스페인어로 미라클, 기적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와, 이러면서 이제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제목에 해당하는 표현이었죠. 이 감탄사께 뒤에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정말 뭐뭐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리꼬는 맛있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동사가 없어도, 세르 동사가 없어도 que rico 라고 말하면 너무 맛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 맛있다. 읽어볼까요? 한 번 더. que rico. 한 번 더. que rico. 네, 와 정말 맛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디오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que guapo.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네, 하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Que guapo. 네. 디오 같은 사람 길 가다 만나면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Que guapo. 와우. 네. 전혀 공감이 좀 안 되시나요? 네. 이게, 선생이라면, 본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몰입을 방해한 점 사죄드리면서, 정말 잘생긴 남자 만나면, que guapo 하시면 돼요. 와, 정말 잘생겼다. 와, 이런 표현인 거죠.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요. que guapa. 와우. 네, 방금 좀 진심이었나요? 제 머릿속에 어떤 여인을 떠올렸어요. 네. 매일 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그 여성분이죠. 아내분. 개구아빠. 네,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개구아빠. 자, 어쨌든 그 뒤에 어떤 형태의 형용사든 괜찮아요. 무언가를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품질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뭔가 어떤 형태를 얘기하거나 생김새, 외형, 어떤 뭐 특징이나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면 뭐든지 다 깨 뒤에 넣어서 와 정말 뭐뭐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사실 스페인어는 감탄문을 만들 때 감탄사가 필수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만 누가 봐도 감탄문처럼 누가 봐도 감탄사처럼 외치는 뉘앙스로 뱉어주면 그 자체로 감탄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봤어요. 깨를 써도 좋지만 그냥 깨를 생략해도 돼요. 괄호 안에 넣어볼게요. 깨를 써도 되지만 안 쓰고 그냥 hermoso 또는 que hermoso 둘 중에 하나. hermoso 하나만 형용사만 얘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형용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요. 감탄사 que를 쓰게 되면 그냥 그 뒤에 어떤 부사를 갖다 넣어도 괜찮은데 부사는 선택의 영역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que 뒤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que bien.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하는 표현. 아니면 너무 안 됐다. que mal. 네, 한번 둘 다 읽어볼까요? 너무 잘 됐어요. que bien. 한 번 더. que bien. 네, 좋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안타깝다. 어쩜 좋아 하는 표현일 때 que mal. 한 번 더. que mal. 네, 결국 이건 소통의 도구니까요. 감정을 실어서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죠? 너무 안 됐다는 말을 que mal. 이러고 말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 좀 실어서 주변에 사람 없나요? 네, 없다고 생각하시고 que mal.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que mal. 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명사가 정말 어떠하다라고 할 때에는 명사와 형용사를 둘 다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문장 안에서 그게 의문문이든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형용사는 명사 오른쪽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미는 게 기본적인 위치였죠. 특수한 형용사만 명사 왼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탄문의 구조 안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어떤 묘사를 강조하는 거죠. 형용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와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음식이라는 명사 comida 앞에 delicioso라는 맛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형용사죠. 저 rico도 좋고 delicioso도 괜찮아요. 영어에 delicious하고 똑같으니까 기억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rico도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둘 다 많이 사용하니까요. 어쨌든 delicioso라는 형용사는 지금 comida라는 여성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뒤로 뒤에 앞으로 뒤로 여성 성수 일치해서 여성 단수 형태로 표현하겠죠? 읽어보죠. Que deliciosa comida. 시작. 한 번 더 볼까요? Que deliciosa comida. Muy bien,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야, 정말 추운 겨울이다 이번에. 특히 또 우리 2018년도에 엄청나게 추웠다죠. 저는 그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는지 몰랐어요. 요즘 갑자기 막 그 겨울이 12월 초, 요즘 제가 지금 겨울에 찍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막 이렇게 뭔가 별로 안 추운데 싶다가 요즘 말도 안 되게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18년도 겨울에 이제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때 장교 후보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임관해서 이제 그 정보교육 부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그 겨울이. 그래서 이게 유독 추웠는데요. 제가 군인이라 더 추운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가 추웠더군요. 네, 어쨌든 정말 추운 겨울에 추운이라는 형용사는 frío, fría라는 형용사를 쓰면 되고 겨울은 스페인어로 invierno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일을 포함해서 요일 명칭, 월 명칭, 계절 명칭 그 이후에 부가적인 표현들은 모두 다 뒷부분 파트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자면 invierno가 겨울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겠죠? 그래서 que invierno, que frío invierno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한 번 더. Que frío invierno. 네, 너무 추운 겨울일 때 이렇게 외쳐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형용사와 명사를 동시에 활용할 때에는 형용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가 처음에 뵀던 감탄사 깨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탄사이기 때문에 사실 명사, 형용사, 부사 또는 명사, 형용사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동사를 활용할 때의 원칙들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감탄사로 넘어가 보죠. 자, 꾸안또는 우리가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활용할 때에는 얼마나라는 뭐 대명사이자 부사 또는 얼마의 몇 개의 구체적인 수량을 물어볼 때 이때 사용할 때 그때 사용했던 의문사였죠. 그래서 감탄사를 활용해도 똑같이 정도가 아니라 양적인 관점에서 정말 너무 무언가가 많다라는 뉘앙스로 활용하는데요. 사실 이 녀석을 감탄문으로 활용할 때는 사실 명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감탄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감탄사로 쓸 때는 기능은 형용사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부사로서 동사를 꾸미는 용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요소와 쓴다면 동사 또는 명사하고만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cuánta gente 읽어볼까요? 한 번 더. cuánta gente. 네, 좋아요. 한 번 더. cuánta gente. 네, 그래서 gente가 사람들을 의미하는 형태는 단수형이지만 의미는 복수형인 집합명사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cuánta gente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래서 gente는 이미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여성 단수로 cuánta라고 변형을 했죠, 그죠? 사실 뉘앙스를 보실 때는 와 사람 진짜 많구나라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지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cuánta gente라는 말을 하면 아니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야? 몇 명이나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조금 더 옮겨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의 뉘앙스에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도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라고 표현할 때 맛이라는 의미의 명사 사보를 활용해서 이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읽어보죠. cuánto sabor. 네, 한 번 더. cuánto sabor. 와, 정말 맛이 풍부하구나 라는 말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사를 쓴다면 그 뒤에 명사보다 뒤에 동사가 위치할 텐데 이거 뒤에서 보기로 했죠. 그 다음 뭔가 cuánto에서 또를 삭제한 듯한 감탄사 cuá는 역시나 정도를 나타내지만 얼마나 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 친구는 주로 명사랑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데요. 예문 한번 볼까요? cuán bello paisaj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친구는 뭔가 cuánto의 변형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정도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깨하고 비슷하니까 깨하고 용법도 형용사 명사가 오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죠? Que bello paisaje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cuán bello paisaje라고 굳이 깨의 자리를 cuán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이 표현의 뉘앙스를 바꾸는 겁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인가 하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세요? 좀 노땅 나이 들어 보이나요? 뭔가 좀 조선시대의 그 특유의 그런 오래전 한민족의 감탄 표현 같은 느낌이죠. 그죠? 양반들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인가. 80년대 60년대인가요? 어쨌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유가 스페인어권 사람들 안에서 이 꾸안이라는 그 감탄사가요. 요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요.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이나 모든 문학 작품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 가면 여전히 그냥 대세로서 일반적인 감탄사로서 쓰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워낙 스페인어권 세상은 넓으니까요. 근데 그냥 대체적인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시견에 비해 보면 아마도 거의 이제 현대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오래전에 저 사용했던 어떤 스타일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에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있잖아요. 일부러 어떤 고대의 중세의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cuán rica comida 시작. Muy bien. 일반적으로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그냥 남성 단수 형태로 que rico 하고 끝납니다. 왜냐면 보편적인 대상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식은 여성 명사지만 음식의 각각의 메뉴들은 남성 명사도 있으니까 그죠? 여성 명사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cuán rica comida 하고 이거 comida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때는 성수일치가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깨가 들어갈 자리를 대신해서 cuán을 쓰게 되면 뭔가 뉘앙스가 살짝 옛날 버전으로 바뀐다. 자, 마지막 은 꼬모입니다. 꼬모는 주로 부사하고만 쓰입니다. 물론 동사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는 뉘앙스예요. 정말 그렇구나 라는 말 할 때 그럼 부사로 읽어보죠. 꼬모노. 한 번 더, ¿cómo no? 네, 물론이야 라는 말로 결론적으로 통하지만 사실 지각해보면 어떻게 아니겠어? 당연하지 라는 뉘앙스로 쓸 때 활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두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동사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문장에 주어까지 등장하고 싶다면 순서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세르 동사를 쓴다면 그 보어로 형용사가 쓰이겠죠. 그때는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어떤 그 주어를 형용하는 방식으로 쓰겠다. 주어를 어떤 동사로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말로 쓰겠다면 주어보다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뒤에 있고요. 주어가 뒤에 있죠. 세르 동사를 썼으니까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어를 활용한다면 보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보어는 동사와 함께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요소니까 결국 동사의 일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일부라고 본다면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 뒤에 주어가 나온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감탄사 깨를 활용한다면 형용사와 동사 그리고 그 동사에 주어까지 놓겠다 할 때에는 형용사, 즉 보어, 형용사, 동사, 주어의 순서가 됩니다. 이 음식은 정말 맛있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Qué deliciosa es esta comida.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문장에서는 세르는 형용사를 쓸 거니까 그죠? 세르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감탄문을 만들 때에는 동사를 쓰겠다면 세르 동사가 나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세르도 없어도 되긴 하죠. Qué deliciosa comida라고 해도 되지만 Qué deliciosa es esta comida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 음식은 정말 맛있구나라는 표현을 강조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표현 뭐가요? cuánto도 동사와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얼마나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당연히 부사로 쓸 수 있겠죠. 자,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마시는구나,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하는 뉘앙스입니다. ¿Cuánto beben los españoles? 시작. Muy bien. 네, 이 스페인 사람들 얼마나 마시는 거니? 뭔가 살짝 반합법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얼마나 마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라는 표현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술을 과음하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네, 모든 것 시리즈에서도 음식편 끝에 제가 스페인 사람들의 와인 사랑에 대해서 이 와인이라는 어떤 술이 어떤 음식류 상품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그 사람들 안에 그들 문화 안에서의 가치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진짜 많이 마시긴 합니다. 물론 폭음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점심에도 한두 잔, 저녁에도 한두 잔 이것을 와인을 잘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데요. 거의 매일
매일 반복합니다. 무더위가 내리쬐는 그런 여름에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시원한 버전의 와인을 먹거나 얼음 타서요. 예, 뭐 칵테일로 만들어가지고 쌍그리아도 그 중에 하나죠. 아니면 그냥 맥주를 먹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와인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제가 정확한 양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1000만 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데이터를 보면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생산량만 놓고 보면 이탈리아가 1등입니다. 네, 1등은 이탈리아예요. 많은 분들이 프랑스 아니었을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2등이 프랑스입니다. 2등이 프랑스예요. 그리고 3등이 스페인이에요. 네, 스페인인데 만약에 뭐 1000만 톤이다라고 한다면 이탈리아가 대략 6천만 톤 정도, 그리고 프랑스가 5천만 톤, 스페인이 4천만 톤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네, 물론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비교하면 대략 뭐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건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고 소비량이 많다고 소비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죠. 자, 이 중에 이탈리아산 와인들은 전 세계에 대략 40% 정도 수출된다고 하고요. 프랑스산 와인은 역시 40에서 50%까지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산 와인은 10%밖에 수출이 안 돼요. 네. 이 10%라는 수치는 나머지 90%는 스페인 사람들이 모두 소비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1인당 와인 소비량을 계산하려면 인구도 고려해야겠죠. 이탈리아의 인구는 6천만 명입니다. 프랑스는 7천만 명이고요. 스페인은 우리나라 유사한 5천만 명인데 조금 더 적어요. 4,800만 명. 그래서 5천만 명 정도로 본다 그러면 90%를 내수로 소비하는데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죠. 1인당 와인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에스파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와, 진짜 매일 먹어. 매일. 그것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면 더 많이 먹지. 네, 다 빼요 하면서. 와인의 진심인 분들, 저도 와인 스페인산 와인만 먹습니다. 네, 다른 지역 와인 별로 안 좋아해요. 스페인산 와인은 되게 직관적인 맛이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뭔가 복잡하게 뭔가 소믈리에가 필요 없어. 소믈리에가 와가지고 이 와인은 무슨 맛이 조합이 돼 있고 뭐 빈티지 몇 년산이라고 이런 복잡하게 뭘 알고 공부하고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때려 넣어. 맛있네. 꼴깍. 또 때려 넣어. 맛있네. 이런 스타일입니다. 네.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맛이 별로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면 되게 와인의 맛을 뭐랄까 폄하하고 수준을 되게 얕보는 그런 느낌으로 네 경멸하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유럽 사람들의 와인 문화를 지켜보면 와인은 그냥 스타일입니다. 네, 나한테 어울리는 와인이 따로 존재하고 그게 세계 최고의 와인인 거예요. 그 와인이 뭐 1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거는 좋은 와인이 아닌 겁니다. 나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인의 취향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많이 마십니다. Cuando beben los españoles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cuando 문장과 당연히 깨와 유사한 거지만 어떤 말의 뉘앙스를 바꾸는 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읽어보죠. Cuán hermosa es la presentación. 가보죠. 시작. Muy bien. 일반적으로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 음식의 차림새, 흔히 요즘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그 차림새를 적절하게 전 세계의 스페인어권에서 다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은 presentacion입니다. presentar 동사가 뭔가를 앞에 내놓고 소개하고 발표하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결국 표현해낸 거니까, 그죠? 음식을 그냥 대충 담을 수 있었지만 음식으로 뭔가를 이 음식의 어떤 아름다움을 소개하거나 특징을 소개하는 양식으로 우리는 플레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타시오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림새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꼬모도 특히 동사랑 많이 쓰이겠죠. 꼬모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니까요. 읽어보죠. Cómo cocinan sus cocineros.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문장은 아니 당신의 요리사들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cocinar 동사를 뭔가 따지듯이 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당신들이 요리사들은 어떻게 요리를 하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가 숨어져 있는 거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como 한 다음에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 되게 많이 씁니다. 당연히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서 스페인어를 되게 막 가끔 감정이 북받치면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쏘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기관총처럼 메트라이에타라거든요. 메트라이에타. 기관총처럼 막 쏟아내면 이제 그 열받을 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쟤는 외국인인데 너무 막 쏟아내니까 와우. como habladio. como habladio. 이러면 와, 쟤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야,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든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해? 할 때 como 동사 누구누구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감탄사를 활용한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배워봤는데요. 사실 감탄문 만들 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형용사가 주 메인이다. 그리고 깨 다음에 형용사의 이 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감탄사들을 활용한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냥 스페인어는 감탄사 없어도 그냥 어떤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에다가 감탄 부호만 활용하면 그냥 문구상, 그 텍스트상 감탄사가 된 거고요. 또 말로 할 때는 그냥 누가 봐도 감탄사처럼 말하면 그게 감탄사가 됩니다. 여기 자유도가 높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감탄사가 유명하죠. 하나님 맙소사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읽어보죠. Dios mío. 한 번 더. Dios mío. 네, 우리 스페인어로 영어의 my에 해당하는 1인칭 단수 소유 형용사는 me잖아요. 사실 이 친구는 전치형입니다. 이 전치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명사 왼쪽에 명사 전에 둔다. 그래서 앞전 둘치 써서 그냥 전치사처럼 앞전 둘치예요. 명사 앞에만 둘 때, 앞에 둘 때만 사용하는 형태라 그래서 전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치형이 있다면 당연히 후치형도 있겠죠. 네, 전치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나이 할 때는 미, 너희 할 때는 뚜, 3인칭은 수, 우리 1인칭 복수는 nuestro, 얘는 성수 구분하죠. nuestra, 너희들 할 때는 너희들의, vuestro, vuestra, 그리고 3인칭 복수는 수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요 녀석들이 후치형으로 가게 되면 1인칭 단수 미는 미오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오른쪽에 이 소유 형사를 붙일 때는 미오 미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뚜는요 뚜요 뚜야 하고 붙여야 되고요. 3인칭은 수요 수야 합니다. 자, 1인칭 2인칭 복수 형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nuestro, nuestra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아요. vuestro, vuestra. 그리고 이 수, 3인칭 복수도 3인칭 똑같겠죠. 그죠? 수요, 수야 합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은 수식하는 명사가 복수형일 때 이 형용사들도 복수 형태를 띠게 되는 건 우리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고요. 특징적으로 후치형은 모든 소유 형용사들이 성수 구분을 한다. 네, 성 구분을 한다. 원래는 안 했잖아요. 그죠? 1인칭, 2인칭 복수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중급 과정에 넘어가서 스페인어의 그 소유 대명사들 나의 것, 너의 것, 우리들의 것 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별거 없거든요. 요 앞에다가 그냥 지칭하는 그 명사, 어떤 대명사를 쓴다는 건 어떤 명사를 대신한 거니까 그 지칭하던 그 대신했던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맞춘 정관사만 앞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것 근데 남성 명사예요. el mío. 네, 너의 것 근데 여성 명사예요. la tuya. 이러면 됩니다. 뭐 가르쳐 버렸네. 끝났네. 네, 어쨌든 이렇게 후치형이 있는데 디오스는 기본적으로 항상 3인칭 단수 남성 명사인 것을 보기 때문에 디오스 미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 맙소사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씁니다. 디오스 미오 뭔가 절망적인 상황에 쓰겠죠. 이 패턴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마마 뒤에다가 붙이면 맘마미아가 됩니다. 읽어보죠. 맘마미아. 한 번 더, 맘마미아. 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뮤지컬의 제목이자 소설의 제목이었나요? 맘마미아라는 컨텐츠 영화도 있었죠, 그죠? 이 뮤지컬하고 영화가 있구나. 거기서 맘마미아는 사실 이탈리아어입니다. 네, 사실 이탈리아랑 스페인어는 그냥 똑같을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닮았을 뿐이다. 네, 그냥 뭐 지방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엄마야 하는 거랑 엄마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냥 똑같이 생겼고 강세만 조금 다른 거. 맘마미아. 뭐 강세는 똑같네 이거는. 네. 맘마미아 하면 엄마야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늘상 항상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muchas gracias. 네, 이것도 사실 감탄사로 구분합니다. 읽어보죠. muchas gracias. 네, 아주 좋고요. 제가 형용사 하나만 써도 감탄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했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 increíble에 뜰 때 있습니다. 이 친구를 활용하면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읽어보죠. increíble.
한 번 더. increíble.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asombroso. asombroso. 이것을 누가 봐도 굉장히 놀란 티를 내면서 asombroso라고 하면 와,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감탄사가 있죠. 훌륭합니다 할 때 excelente. 한 번 더. excelente. Muy bien. 훌륭합니다.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필 또 얼마 전에 제가 연말에 찍고 있다 그랬으니까 연초에 찍고 있으면 되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Feliz Navidad. 한 번 더. Feliz Navidad. 네, 이건 우리 많은 분들이 노래로도 알고 있죠.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네, 어느 정도 되시죠, 그죠? Prospero año y felicidad입니다. Prospero año y felicidad. 네, 할 때 이 prosperar는요, 동사 원형은 prosperar입니다. prosperar. 여기서 pro 플러스, 네, 접두사 뭔가를 대신해서 뭐뭐 앞에서 pro에다가 esperar 소망하다, 기대하다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기원하다 할 때 좋은 새해를 기원하고요, 또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할 때 prospero año y felicidad 해놓고 I wanna wish you 영어가 나오죠, 그죠? 스페인어랑 영어랑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초반 도입부는 스페인어입니다. 펠리스는 행복한, 나비다는 탄신일이었습니다, 그죠? 펠리스 나비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구하는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펠리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펠리스라는 형용사는 원래 행복한이라고 기억하세요라고 초반부에 배우지만 축하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추가되어 있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할 때도 Feliz cumpleaños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한 번 더. Feliz cumpleaños. Excelente. 네, Feliz는 축하해요. Cumpleaños가 생일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합성어예요, 그죠? 스페인어로 cumplir 동사는 영어의 complete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스페인어에 completar라는 동사가 있지만 약간 달라요. completar은 완성하는 거고요. cumplir은 완수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의무를 완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주기적으로 완성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형태들을 내가 완성했다 할 때 보통 cumplir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됐다는 건 1년이 완성된 거잖아요. 내 1년의 삶을 완수한 거죠. 그래서 cumplir 동사에다가 연회사를 의미하는 명사 año가 복수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합성어가 돼서 cumpleaños가 되면 단수 명사일 때에도 s가 붙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스페인어의 명사들은요, 남성 단수 형태, 남성 단수 형태 어쨌든 기본형일 때, 단수형일 때 s로 끝나는 명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단수형일 때 이미 s로 끝나는 친구들은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어떠한 명사가 단수형에서 s로 끝나는데 그러는데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이걸 정리할게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없으면 복수형도 없습니다. 반대로 단수형이 s로 끝났는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으면 복수형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s로 끝났어. 일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점들을 봐야 돼요. cumpleaños. 이 녀석은 s로 끝났어요. 단수형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복수 형태가 없는 거죠.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없으니까 복수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요일 명칭들을 보면 이미 단수 형태에서 s로 끝나요. 그래서 월요일, lunes, 그리고 우리 뭐 배웠던 것 중에 수요일, miércoles 있었죠? 미에르콜레스 수요일 이 친구도 s로 끝나잖아요. 그죠? 단수형인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없으니까 이 녀석은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할 때 los lunes, 수요일들 할 때 los miércoles 앞에 관사만 바뀐다. 이들을 꾸미는 형용사와 관사만 성이 수가 복수 형태가 되고요. 명사는 전혀 유지부동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기를 의미하는 명사 crisis. 네, crisis. 이 친구는 설명사예요. la crisis. 이 친구 단수 형태에서 s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없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해도 las crisis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또 바이러스.
비루스입니다. 비루스, 엘 비루스. 네, 이 친구 에세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절에 강세 없어요. 복수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세로 끝났는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했던 친구 중에는 버스 있잖아요. 엘 아우토부스 했잖아요. 아우토부스. S로 끝났고 마지막에 띨 돼 있으니까 얘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죠. 단수 명사인데 그럼 복수 형태가 있습니다. 복수 형태는 los auto 부스 해놓고 뒤에다가 S가 붙으니까 음절이 늘어났고 우의 강세가 띨대가 없어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띨대는 사라집니다. 읽어보죠. autobuses. 한 번 더 autobus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그 어떤 국적 명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많아요. 프랑스 사람 할 때 프랑스 남자 프란세스 합니다. 프란세스 띨대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단수형 할 때 S로 끝났으니까 복수 형태가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복수 형태가 있는 거죠. Los franceses S가 붙으면서 띨대는 필요 없어지고 지우는 거죠. 지우개 나와라 지우개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거 많습니다. 또 영국 사람 잉글레스 S로 끝나는데 단수형이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네. 그럼 복수 형태가 있죠. 잉글레스. 일본 사람 가포네스 네 S로 끝나는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이거는 복수 형태가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떤 단어의 단수형이 S로 끝났는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없으면 복수 형태 없다. 강세가 마지막 음절에 있으면 복수 형태도 있다. 그래서 펠리스 쿰플레아뇨스 어쨌든 뭐 멀리 왔네요. cumpleaños feliz 음악할 때는 노래할 때는 cumpleaños feliz cumpleaños felices 너에게 바래 te deseamos 우리가 아띠 빠밤 빠밤 네, 크리스마스 노래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래다. 생일 축하 노래도 생일 축하송. 네, 펠리스 쿰플레아뇨스 하고 이제 인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우리는 복을 나누는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피 뉴 이어 하는 느낌으로 펠리스 아뇨 누에보 하고 인사합니다. 읽어볼까요? 펠리스 아뇨 누에보. 한 번 더. 펠리스 아뇨 누에보.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의 격을 갖는 인사가 되겠죠. 펠리스는 행복한, 아녀는 연해, 살, 누에보는 새로운인데 중요한 점, 누에보라는 형용사는 품질 형용사여서 명사 오른쪽이 있어야 객관적인 의미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미로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 전 인류에게 똑같은 새해죠. 그죠? 누군가에게만 상대적으로 새해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에보는 뒤에가 있어야 된다. 물론 뭐 원어민들이 활용하는 장면에서는 지들 멋대로 하도 괜찮기 때문에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펠리스 누에보 아뇨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뭐 엄격한 기준으로 틀렸다라고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뭐 그냥 부담 없이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뭐 되게 문법으로 막 지적하고 이러면은 되게 치명적인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문법이라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고 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뭐 대화에 전혀 지장 없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면은 친구 없어. 네, 혼자 외톨이 생활해야 돼요. 자, 그다음 명사만을 활용한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축하합니다 할 때는요, 행복이라는 명사입니다. 또는 축하라는 의미로 있겠죠. felicidad 라는 명사를 복수 형태로 felicidades 하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한 번 더. felicidades. excelente. 그럼 축하합니다라는 인사인데요. 스페인어권 국가들은요, 축하합니다라는 인사가 조금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felicidades 하고도 하고요. 그냥 문장으로 나는 너를 축하해. 축하 동사가 felicitar 동사입니다. 그래서 te felicito 해놓고 때때로 필요하면 mucho까지 뒤에다가 추가해서 이건 지우고 깔끔하게 이렇게 안 지워지지 오늘따라. 네, 나가세요. te felicito 해놓고 뒤에다가 쓰고 싶으면 mucho까지 te felicito mucho. 여기서 때는 간접 모조 대명사니까 le도 되겠죠. le felicito mucho, te felicito mucho 해도 되고요. 그냥 felicidades 해도 되고요. 축하합니다 할 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enhorabuena. 한 번 더. enhorabuena. 네, 무려 3개의 어휘가 합쳐지는 겁니다. en 언제 어디에, hora 시간, buena 좋은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군요. 너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군이라는 말로 enhorabuena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환영합니다 할 때에는 bien, 잘, venidos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성별과 수위에 맞춰서 bienvenido. 여성이 왔다면 bienvenida. 여러 명이 왔다면 bienvenidos. 여자만 잔뜩 왔다면 bienvenidas.
Muy bie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탄문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활용해서 감탄문도 만들어보고 평가문 정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 이 어휘들 알아야겠죠. 오늘의 주요 어휘 및 표현은요. evaluar comida. 스페인어로 evaluar 그러면 평가하다라는 동사고요. 이겁니다. 이 동사는요. 동사 형태를 잡으시면 R 어미 직전에 양모음 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페인어는 현재 시제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가 해서 우에 틸드를 찍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그냥 규칙 동사라고 생각하고 R을 그냥 O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개의 모음, 양모음과 강모음이 이중모음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세는 어디로 가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아에 갈 겁니다. 그러면 에발루오가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다른 모든 동사들은 자연적으로 동사 변형을 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가지만 하필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찍히는 방식으로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통일성이 깨지잖아요. 통일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우하고 틸드를 찍어주는 겁니다. 통일성, 다른 동사들하고의 통일성.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다. 일반적인 뭐 추세다. 그래서 우에다 틸드를 찍어요. 에발루오, 에발루아스, 에발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에발루아를 꼬미다 하니까 음식을 평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겠죠. 다양한 형용사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리코 또는 델리시오소. 한 번 더 델리시오소. Muy bien,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만약에 좀 싱겁다면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소소. 한 번 더 소소. 네, 지금 간이 좀 안 돼 있는데 여기 스페인어권 국가 가셔가지고 싱거운 음식을 만나볼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뭔가 그러기가 어려워요. 다들 좀 스페인은 특히 좀 우리나라보다는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소. 네, 이런 말하기 좀 쉽지 않다. 짠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사실 맛평가에서는 뭐 최상위에 올라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배워볼까요? exquisito. 한 번 더 exquisito. Muy bien. 네, 이 표현이 굉장히 맛이 훌륭한이라는 형사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형사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조금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까봐 걱정인데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표현을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처음 23년도에 발간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비슷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도 스페인어가 있는 강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이 양쪽의 수업을 다 들으셨는데 그분이 이 형용사를 저한테 배우시고 그 수업에 가서 이제 뭐 여러 문장 만들기 같은 숙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음식을 막 얘기할 때 나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해준 어떤 김치찌개가 정말 엑스키시토였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던 스페인어 선생님이 엑스키시토라는 형용사는 그런 요리에 쓰는 형용사가 아니다. 그냥 뭐 몇 성급, 5성급 이상, 뭐 4성급 이상, 5성급 호텔에서 먹는 막 무슨 정찬, 뭐 코스 메뉴,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뭐 파인다이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먹고 평가할 때 엑스키시토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길래 그 얘기를 저한테 혹시 그게 맞나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디오쌤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그래도 제가 좀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분에게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러한 말을 한 태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때 그 뭔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 순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더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정통이고 그것만이 옳다는 어떤 닫힌 사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거든요. 그 스페인 본토 정통 스페인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마드리드와 그 주변 일대 네, 카스티아 이 레온, 카스티아 이 라만, 카스티아 라만차 그 지역 일대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정통 스페인어다라고 일반적으로 스페인어권 다른 중남미나 다른 지역의 원어민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래 정통에 좀 가깝지. 왜냐하면 그곳에서 스페인어가 출발했으니까. 근데 사실 스페인어라는 언어가 출발하는 곳을 꼽자면 부르고스가 원조예요. 네, 부르고스가 카스티아 왕국의 이제 초대 수도였으니까.
네, 부르고스 스페인어랑 또 남부 스페인어랑 중부 이제 마드리드 스페인어랑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원조는 부르고스인 거죠. 마드리드는 아닌 거지. 그 왕궁이 오랜 시간 마드리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로 스페인어가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는 과정에서 막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마드리드가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 교육부, 그리고 인스티투토 세르반테스죠. 델레 시험 주관하는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 이 모든 이 스페인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제1순위로 평가하는 스페인어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스페인어에 관련된 가장 권위적인 기관들은 스페인어의 언어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꼽습니다. 다양성의 포용. 네. 스페인어는요, 현재 스페인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남미라는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써주는 게 정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엔의 세계 공용어 중에 하나, 네, 인 스페인어. 정말 엄청난 지위죠, 언어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스페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페인은 1800년대 초반의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는 그냥 사실 뭐 패권을 상실하고 그냥 그런 유럽의 여러 선진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거 뭐 기술력으로 보면 프랑스보다 아래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어가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현재 이런 인기를 누린다라는 건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전통적인 것들, 물론 정말 좋은 거 많죠. 근데 중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대부분 다 사용한다는 거, 압도적인 많은 인구와 많은 국가가 사용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굉장히 현재 스페인어의 지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걸 스페인어의 핵심 가치로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지역 안에서도요, 여러 지역 방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해왔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쓰는 말만이 옳은 말이다 그러면 돌 맞아요. 스페인 안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절대로 지양해야 돼요. 이분은 아마도 본인이 공부했던 그런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은 태도죠. 그죠? 내가 공부한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 근데 그것만이 옳다. 다른 이렇게 쓰이는 건, 다른 용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큰 실수를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제 같은 뭐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분이 제 강의를 보진 않을 거니까요. 이미 뭐 잘하시는 분일 텐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다면 뭐 굳이 제가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접할 때 조심하는 게 좋다. 우리는 지향하자. 다양성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언어적 가치로서 스페인어가 갖는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빛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exquisito는요, 그 말에 이 어휘의 출신으로 놓고 봐도, 이 어휘의 어원과 유래를 놓고 봐도 절대로 파인다이닝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일단 감정적으로도, 아니 무슨 최근 유명하는 뭐 모수의 안성재 셰프, 그 양반이 요리를 암만 잘해봐야, 네, 내가 평생 먹고 자란 우리 엄마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요리를 잘해봤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그런데 exquisito라는 말은요, 사실 어원적으로 정도 보면 x는 바깥에서 또는 밖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밖과 관련된 거죠. 외부와.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quisito는 사실 라틴어로 quitare. 지금은 스페인어는 동사가 quitar가 있어요.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어떤 대기근 현상이 있을 때, 유래는 되게 설은 다양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시민 혁명,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던 이제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탄생한 단어다라는 말도 있고, 아마 남부 유럽,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쪽에서도 유래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원적으로 이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절대로 이 동네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재료,
밖에서 뺏어와서 만들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너무 독특하게 맛있는, 이거 이 맛이 이 동네에서 날 수가 없는데 할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맛있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였습니다. 밖에서 뺏어온 재료, 밖에서 훔쳐온 재료로 만들었을 거야. 이 동네에서는 이 맛이 나올 수 없어. 네, 이런 뉘앙스를 갖는, 유래와 역사를 갖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엑스키시도는 언제나 쓸 수 있어요. 엑스키시도.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 장면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야, 엑스키시도는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닌데? 라는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스페인어를 전 세계 21개국에서 무려 5억 명에서 6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사용한다. 네, 하나만 옳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 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표준 형식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부츠라고 이르는 말을, 저는 경상도 대구에서 군 생활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젠 입에 정구지라는 말이 그냥 입에 뱄어요. 가끔 저도 모르게 정구지가 튀어나옵니다. 제 아내도 대구 사람이고 장모님도 대구 분이시고 네, 그래서 저도 대구에 오래 살았고, 오래 다니지만 5년 정도 살았고, 그러면 이런 사투리들의 표현들이 똑같은 대상을 지칭한 대로 다른 말로 지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야 정구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이러면 큰일 나죠. 네, 안 되죠. 반대로 정구지로 배운 사람이 부추가 뭐야? 잘못된 표현이, 이러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지역에서 분화된 그들의 표현 방식을 늘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진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스페인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배울 때니까 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편견이 한번 잘못 형성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로 놓고요. 항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제1 가치다. 스페인어가 표방하는. 자, 우리 두 번째 형상, 네 번째죠. 볼게요. 차가운 식은 이미 익숙하죠, 그죠? frío. 네, frío.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 차갑다라고 표현할 때 원래 차갑게 먹는 음식이 아닌데 조금 식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충분히 불평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어떤 문제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다음 맛이 풍부하다 할 때 우리 아까 맛이라는 명사가 사보르였잖아요. 그래서 sabroso라고 하면 맛이 풍부한이라는 형사입니다. 읽어보죠. sabroso. 6명 여성용 명사를 꾸민다면 sabrosa. Muy bien. 그리고 짜요. 실제로 이거 짠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페인어로 소금을 쌀이라고 하고요. 자, 소금으로 염장하다를 살라르라고 합니다. 물론 살라르라는 일반 보통 명사로는 염전을 의미하는 명사고, 동사로 하면 이 염장하다예요. 이제 염장하다, 소금에 절이다라는 뜻인데, 살라도는 그래서 소금에 절인 만큼 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살라도라는 말에서 엔살라다라는 단어, 샐러드가 탄생한 거예요. 샐러드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소금에 절여서 채소를 먹던 거에서 유래한 거죠. 지금은 소금을 조금밖에 안 치지만 어쨌든 살라도, muy salado. 너무 짜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신선한, 영어의 fresh입니다. fresco. 한 번 더, fresco. 만약에 신선한 반대말이 있다면 오래돼서 상하거나 썩은 형태일 겁니다. 그죠? 이걸 rancio. 라고 표현하는데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란시오라는 말을 할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면 언젠가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는 란시오인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맛 또는 음식의 생김새, 뭔가 구성 이런 것들이 경이롭다 할 때, 너무 근사하다 할 때는요, maravilloso. 한 번 더, maravilloso. 네, 스페인어로 어떤 경이로운 대상을 이해할 때 마라비자라고 하고요. 흔히 우리가 뭔가 그 오래전에 지어져 가지고 유명한 어떤 유적지들을 불가사의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칠 때 불가사의 이런 것도 스페인어로 마라비자라고 부릅니다. 마라비자에서 경이로운 거죠. 근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맛. 맛이 없어. 이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뭔가 육수를 잘못 먹어도 간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insípido. 그런데 진짜 그냥 맛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feo 하시면 돼요. feo. 못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맛이 못 났어. 사람한테 쓰기도 합니다. 네, 제 가장 절친한 그 페루의 대학교 동기가요, 별명이 fea였어요. 네, fea monstruosa. 네. 진짜로 못생기지 않았고요.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요. 있잖아요. 이게 절친들끼리는 서로 이제 얼굴을 아주 이제 정반대로 평가하면서 우애를 다지는 그런, 아시죠? 네, 아시죠? 그래서 얘 fe야. 네, 그럼 ¿qué pasa, feo?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못생겼다 그러고, 서로 monstruoso. 그럼 monstruosa 이렇게 괴물 같은 냥. monstruo가 괴물이니까요. 네. 어쨌든 맛도 feo. 그럼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탁월해요, 우수해요. 당연히 excelente 되겠죠. 너무 익숙하니까 넘어가고요. 너무 탄 상태예요라고 했다면 quemado.
quemado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어휘의 지금 어미가 패턴이 ado예요. 그렇다는 건 are 동사 왔다는 거죠. 그러면 quemar는 무슨 뜻일까요? 태우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quemar가 태우다입니다. 그 다음 특히 고기를 먹을 때는 익힘의 정도가 되게 중요하죠. even하게 익어야잖아요. 네. 그래서 잘 익힌 상태라고 할 때는 bien cocido라고 합니다. 읽어보죠. bien cocido. bien cocido. 근데 뭔가를 잘못 익힌 상태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mal cocido. 한 번 더. mal cocido. 네, 또는 너무 고기의 경우에는 많이 익혀도 안 되죠. 오버쿡 되는 상태를 muy cocido. muy cocido. 네, 제가 슬슬 뭔가 지우고 있잖아요. 이 스페인어권 국가에 가셔가지고 스테이크 드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굽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굽기의 정도를 스페인어로 표현하는 방법 알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굽기 정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굽기 원하세요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요. 일단 굽기 정도라는 명사는 el punto 포인트죠. 지점이라는 의미로 썼겠죠. el punto de cocción 합니다. el punto de cocción 하면 cocción이 딱 조리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조리 지점인데 질문을 할 때에는 꽈입니다. 어떤 것 여기 범주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레어, 미디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꽈 punto de cocción prefiere 또는 quiere 내려간 동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동사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익힘 원하세요? 인데 일단 첫 번째 레어부터 가보겠습니다. 레어가 맨 위에 그죠? 레어 볼게요. 레어. 자, 뭔가 스페인어는요 고기가 익었다라는 표현할 때 아세르 동사. 네, 아세르 만들다니까 사다 만들다. 아세르 동사의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는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에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앞에 조금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pocohecho가 레어입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mu이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 초레어인 거죠. 네, 그냥 거의 뭐 6회급. 네. 그래서 muy pocohecho 그러면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니까 pocohecho가 레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레어 할 때는 똑같이 애초를 써도 되는데요. 그냥 애초하면 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디엄 레어는요. 딱 이 표현합니다. al punto. 딱 그 포인트에 딱 적당히. 그래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 익힘의 정도로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는 게 미디엄 레어 정도인데 어떤 지역 가면 al punto가 미디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알고 에초 무언가 살짝 만들었다 해서 알고 무언가 된 상태에서 알고 에초가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정리 깔끔하게 드릴게요. 포코 에초 하면 레어고요. 알뿐또 그러면 미디엄 레어예요. 그 다음에 미디엄이 알고 에초. 네, 미디엄은 그냥 에초 또는 알고 에초. 그냥 에초. 네, 이렇게 표현하시고 미디엄 웰던 미디엄의 웰던입니다. 웰던은 살짝 더 된 거니까 요거는 bien cocido. bien cocido. 여기는 bien cocido로 주세요 하면 미디엄 웰던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키 전혀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디엄 웰던 드셔야겠는 게 좋겠죠. 그죠? 미디엄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고 애초 그냥 애초 정도 좋고 것 같고요. 알뿐도 사실 제일 선호되는 겁니다. 스페인어 사회에서는 이러기를 제일 잘해요. 이 굽기로. 마지막에 웰던 할 때는 muy cocido. 네, muy cocido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는 muy hecho. 네, 에초 다 되고요. bien hecho 됩니다. bien hecho. cocido hecho 둘 다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준은 어떤 건가요? al punto, 알고 hecho 또는 그냥 hecho 좋습니다. 뭐든 여러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정도만 외워서 필요하신 정도만 외워서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결국 hecho라는 형용사와 al punto 요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만약에 어떤 뭐 그 양념이 들어가는 요리를 먹었는데 양념이 잘 된 것 같다 할 때는 bien sazonado 합니다. 읽어보죠. bien sazonado. muy bien. 스페인어로 sazonar가 딱 봐도 양념하다인 것 같죠? 영어로 seasoning이 되겠습니다. 잘못 양념됐다면 mal 하고 써야 돼요. mal sazonado. 한 번 더. mal sazonado.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식 평가에 꼭 필요한 어휘들 몇 개 하면 형용사들 배워봤고요. 다음에 서비스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거.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결국 웨이터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아니면은 뭐 서비스의 제공 시간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주의 깊은 성격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tento.
attention 할 때 그 attend입니다. attend의 attend요. attention 할 때 attend, attento. 그래서 주의 깊은 거죠. attention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뭐 안 돼 있어요. 이게 분해 해체돼 있어. 그러면 산만한 거죠. desatento. desatento. Muy bien. 스페인어로 보편적으로 친절한 사람을 이럴 때 이렇게 부릅니다. amable. amable. 물론 또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amigable 또 쓸 수 있어요. 네, amigable. 네, amigable. 뭐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면 친절. amable 쓰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좋고요. 자, 불친절한 사람을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불친절해 이 사람이 할 때는 antipático 합니다. 읽어보죠. antipático. 안티파티코. 네. 사실 안티파티코의 문헌적, 텍스트적, 어떤 어원적 반대말은 심파티코예요. 심파티코는 흔히 매력적인이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괜찮은데요. 그 이유가 심이 그리스어로 뭔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포지엄 하잖아요. 스페인어로 심포시오라고 하는데 포시오가 술 먹는다는 얘기예요. 심포지엄은 함께 술 먹으면서 철학을 논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겁니다. 심파티코에서 빠또는 감정이에요. 파토스 감정. 그래서 뭔가 공감할 때도 파토스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에 내가 감정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매력적인 거죠. 그죠? 호감 가는. 그래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호감이라는 형용사로 호감 가는 이라는 말을 하시면 되고, 안티파티코는 반대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냥 호감이 아니라 불호죠. 불호. 네. 불호감. 별로야. 그러니까 불친절한 거죠. 저런 해석은 되겠고요. 정확한 발음 영어의 correct입니다. correcto. 한 번 더. correcto. Muy bien. 틀린 글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랑 틀린 거랑 다르죠. 그죠? 틀린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이라는 표현할 때 equivocado. 한 번 더. equivocado. 네, equivocar가 틀리기 하다여서 타동사는 거의 안 쓰이고요. equivocarse 하면서 제기동사로 더 많이 쓰입니다. Uy, me equivoqué. 내가 틀렸네 하는 표현입니다. equivocado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다음 빠른 하면 이거였죠. rápido. 한 번 더. rápido. Muy bien. 느리다면 반대로 lento. lento. Muy bien. 효율적인 영어는 efficient 하죠. 똑같습니다. 이 하나만 붙이면 돼요. eficiente. 한 번 더. eficiente. 네. 비효율적이라면 이렇게 inefficiente 하겠죠. inefficiente. 네, 이렇게 비효율적인 inefficient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중한 사람을 볼 땐 이렇게 부르면 돼요. cortés. cortés. Muy bien.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이 cortés가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져 있는 거예요. descortés. descortés.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 그러면 스페인어로 예의, 존중, 뭐 이런 것들을 존경을 respeto라고 해서 respetuoso. 한 번 더. respetuoso. 네, 그래서 예의, 존중, 존경이라는 명사는 respeto입니다. respetar가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동사예요. respect가 되겠죠, 그죠? respeto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의 없는 사람 이렇게 불러주세요. grosero. grosero. 네, 버르장머리 없는 이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grosero. grossero는 사실 그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영어로 grocery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grocery는 식료품인데 네, 전혀 다르죠, 그죠? grosero 예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profesional. 미안 너무 익숙한 단어고요. 미숙한 사람을 이럴 때는 보통 이런 말이 좋습니다. novato. novato. 네, 우리 라틴어로 노바가 새로운이어서 스페인어로는 nuevo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바토는 신참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좀 미숙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바토로 표현하면 신참내기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음식 평가와 서비스 평가 표현하고 몇 개 공부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화도 많이 해볼 거고요. 우선 연습 문제 숙제부터 드리고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문장 번역하기 각각의 이 줄마다 4개씩 해서 총 12개의 감탄문들이 있습니다. 이 감탄문들을 각각 뉘앙스를 잘 보시고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좀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시고요. 문장을 완성해 주신 다음에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은 빈칸에 알맞은 형용사나 어떤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한국어 문장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채워넣는 거죠. 너무 익숙할 겁니다.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문장 번역하기 과제부터 우리는 바로 이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클립 저장 탁 해놓으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문장 번역하기 과제부터 시작해보죠. 스페인어로 que miedo 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쵸, 이미 봤죠, 그죠? miedo가 두려움이라는 명사니까 너무 무서워, 정말 무섭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내려가 볼게요. 스페인어로 maravilloso 라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경이롭구나라는 말이겠죠. 와, 경이롭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que alegría. que alegría. 알레그리아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와, 너무 기쁘다. 정말 기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요 밑에 있는 문장은 cuán을 사용했네요. 네, 그 독특한 말투 이제 주의하셔야겠죠. cuán valientes son ellos.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Muy bien. 네, 요 친구를 해석해보면 valiente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나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가 하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Cuánto dinero tienes tú? 시작. 네, 이거는 의문문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Cuánto dinero tienes tú? 하고 물어보면 너 돈 얼마 있어? 센터 한번 까봐. 1유로 나올 때마다 한 대씩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Cuánto dinero tienes tú? 하고 이렇게 살짝 뉘앙스를 쭉 끌어주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은 야, 너 돈 얼마나 있는 거야? 정말 많구나 라고 할 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표현 읽어보죠. 이것도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No puedo creer. 한 번 더. No puedo creer. 네.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No puedo. 나 할 수 없어. creer가 믿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 increíble하고 유사한 뜻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No puedo creer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읽어봐야겠죠. ¿Cómo puedo perderte? 시작. 네, 스페인어로 perder라는 동사는 어간에 에가 이에로 한 번 더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동사였죠. 일타 패배하다라는 동사로 pierdo, pierdes, pierde, perdemos, perdéis, pierde 하는 동사입니다. 뒤에 때 붙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잃을 수 있겠어? 너를 잃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가지마. 네. 마지막 밑에 cuán importante es la educación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importante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쓰였고요. cuán 뒤에 ser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는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고 이렇게 탐복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에 4개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cuán difícil es el ejercicio. 시작. Muy bien. cuán difícil, 스페인어로 difícil 그러면 어려운 거고요. fácil 그러면 쉬운이라는 형용사였죠. 이 ejercicio가 운동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 práctica y ejercicios 연습 문제, 훈련 문제들도 ejercicio라고 하죠. 뇌 훈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운동은 얼마나 어려운가도 되지만 이 문제는 이 과제는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그 다음 Como brilla la luna. 시작. Muy bien. 스페인어로 brillar가 반짝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brillar 반짝반짝. 그래서 como brilla la luna. 와, 이 달은 얼마나 반짝이는 건가? 네, 이런 표현이겠죠. 와, 달이 어떻게 저렇게 빛나니? 네, 놀랍다, 굉장하다 이런 표현. 그다음, 이 표현은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셔도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Cuánto me alegra verte. 시작. Muy bien. 스페인어로 alegrar는요. alegrar가 바로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allegria가 기쁨인 거죠. alegrar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uánto me alegra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가 너를 보는 것이 주어가 ver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스페인어로 triste는 슬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que triste라고 하면 너무 슬프다, 너무 안 됐다, que mal, que triste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que triste, que mal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번 이렇게 문장만 확인만 해봤고요.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들 표현을 가지고 문장 완성하기도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어요 한다면 익다 동사 할 때 조리하다가 동사 cocer고 이거의 과거분사인 cocido를 여러 번 활용했죠. 성수일치가 필요한 문장인가요? 네, estar가 지금 연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la carne está muy cocida 라고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문장 가보죠. 우리 엄마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이 익었어요. 고기가 잘못된 국기로 왔어요. 읽어볼게요. La carne está muy cocida. 시작. Excelente, muy bien. 다음 문장이요. 우리 엄마는 탄 음식들을 못 드세요. 스페인 북부 지역에 보면 바르셀로나나 그 지역 때 카탈로냐 일대에 유명한 요리가 깔솥인데요. 이렇게 써든가? 네.
깔솥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깔솥. 이걸 마치 셋다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대파를 구워가지고 직화에다가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어떤 소스 저거 먹더라. 되게 독특한 소스가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기억나나요? 그걸 찍어가지고 푹 찍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인데 유럽권에서는 음식의 재료를 그냥 생 재료를 그대로 태워가지고 조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탄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스모키 향이 좋긴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뭘 못한다, 뭘 먹는다, 탄 음식 못 먹는다 할 때는 미마마 no puede comer 하면 먹을 수 없어요. comidas 그냥 comidas 아니고 탄 음식 quemadas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읽어볼까요? Mi mamá no puede comer comidas quemadas. 시작. Excelente, muy bien.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수프의 채소들이 매우 신선해요. 그죠? 딱 먹어보면 채소들은 신선한 채소 썼는지 아닌지 단박에 알 수 있죠. 그죠? 채소는 스페인어로 verdura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as verduras de la sopa son muy 신선해요. 연계동사니까 frescas 하고 여성 복수가 맞겠죠. 읽어볼까요? Las verduras de la sopa son muy frescas. 시작.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모두 묻어서 닦아볼게요. 자,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들은 매우 전문적이에요 하는 문장입니다. 전문적인이라고 할 때 우리 프로페셔널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 친구도 결국 형용사이기 때문에 연계동사의 보어로 쓰인다면 성수일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군가요? 그렇죠. 여기 웨이터들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들이 주인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los camareros de este restaurante. 그래서 웨이터들,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들은 son muy profesionales. Muy bien. 스페인어로 웨이터를 camare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권 국가 가서 waiter 하고 부르면 이게 신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직책을 직업을 이름으로 부른 거니까. 스페인어도요. camarero, camarera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때 그냥 camarero라고 부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갖춰서 앞에 누구누구 씨 하는 표현의 명사인 señor를 추가해서 señor camarero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웨이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과한 건 아니에요. 과한 건 아니지만 señor camarero 하고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여성이라면 아줌마처럼 보여도 señorita 또는 señorita camarera 네. 하고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네, 딱 봐도 기혼 여성 같은데 세뇨리타라고 불러주면 만국 공통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요,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의 어떤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서 웨이터를 부를 때 세뇨리 까마리로 이렇게 너무 정중하게 부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안 하고요. 아미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친구, 세뇨르 이렇게 하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불러요.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긴 한데 그냥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다른 편안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단골집이 가능하겠지. 어쨌든간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모든 레스토랑들이 처음 가는 식당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딱 정돈된 예의를 보여주면 그쪽에서도 여러분들을 크게 많이 대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되시라고 제가 세뇨르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무슨 누구 씨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뇨르가. Muy bien, 좋아요. 그래서 세뇨르 까마리로 불러줘야겠고요. 다음, 제 메뉴가 잘못 나왔어요. 뭔가 주문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잘못 나왔다는 표현으로 잘못이 스페인어로 말이니까 estar랑 써서 mi menú está mal 그러면 뭔가 그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아까 배웠죠. 틀렸다. 네, 그르다라는 표현에서는 equivocado를 써서 mi menú está equivocado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읽어보죠. Mi menú está equivocado. 시작. 네, 한 번 더. Mi menú está equivocado. 이렇게 equivocado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오히려 맞는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면 no es 그냥 아니요. Esto no es. 네, 하시면 돼요. Esto no es. Este가 맞겠죠. 요즘 사람은 뭐 그냥 중성형으로 해서 esto도 괜찮은데 este 또는 esta. Este no es. 네, este no es. 해놓고 뒤에 뭐 하면 돼요? 소유연사 후치형. Este no es mío. Esta no es mía.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사실 원래는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성으로 갈게요. Esta comida no es la que
he pedido 또는 ordenado. 자, 여러분, 이 문장의 형식을 단박에 이해하는 건 중급반 정도 오시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후반부에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건데요. Esta comida, 이 음식은요, no es, 아닙니다. La que, 뭐뭐 한 것이에요. 뭐뭐 한 것. Que he pedido. 내가 주문한 것. 스페인어로 주문하다를 pedir 또는 ordenar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주문한 것, 여기 현재 완료가 쓰인 겁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Esta comida no es la que he pedido. No es la que he ordenado.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너무 길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당장은요. 그죠? 여러분들 초급까지 끝내고 바로 스페인 여행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당장 써먹기에는 este no es, esta no es mía 하시면 되겠습니다. esta no es,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손바닥 하면서. 그럼 단박에 이해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식들이 매우 빠르게 서빙되었어요. 라는 표현 해볼까요? Las comidas fueron servidas muy 빠르게 할 때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였죠. rapido가 부사가 되려면 아로 바꾸고 멘테를 붙이면 멘테형 파생부사가 만들어져서 rápidamente 해야 하지만 스페인어 권 사람들도 역시 말 많이 해서 빠른 걸 중요시 여겨요. 그냥 rápido라는 남성 단수 형태 형용사를 써도 부사로 빠르게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las comidas fueron servidas muy rápido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rápidamente 해도 괜찮고요. 이 문장의 구성은 ser 동사를 3인칭 복수 형태로 과거 시제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붙었죠? 그러면 수동태죠. 그래서 음식들이 매우 빠르게 서빙되었어요 라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 뒤에 과거 분사 붙이면 수동태예요. 간단하죠, 그죠? 얼굴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어떤 동사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객체여야겠죠. 주체가 아니라 행위자가 아니라.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장 완성까지 다 풀어봤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화 연습 과제로 넘어가서 어떤 상황에서 차림새와 음식 어떤 서비스 불평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elogiar la presentación.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스페인어로 elogiar가 칭찬하다, 칭송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logio가 칭찬, 칭송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차림새를 와 놀라워요라고 칭찬하기입니다. 여자가 웨이터한테 딱 얘기해요. 음식을 주문했어. 음식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딱 뭐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Qué asombroso. La presentación de los platos es asombrosa.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Muy bien, excelente. 좋습니다. Qué asombrosa는 순간 와 너무 놀랍네요. La presentación de los platos. 이 요리들의 차림새가 너무 놀라워요. 네, 굉장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Cada uno parece una obra de arte en el plato. 시작. excelente. 스페인어로 까다 하면 각각의, 매, 뭐뭐마다 라는 표현이었죠. cada uno 그러면 각각의 하나하나가 영어로 each one이잖아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여기 적혀있는 표현 parece는 동사 parecer라는 녀석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변형 형태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곧 배울 겁니다. 카피톨 16에서 배울 거예요. 16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간단하게 뭐뭐로 보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이 연계동사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연계동사는 estar 동사하고 ser 동사가 다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연계동사가 이 parecer인데요. 뭐뭐로 보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가 뭐뭐로 보이는데요. 뒤에 있는 거, 요 보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위에 있는 예술, 아르테 예술이죠. 오브라는 작품이에요. 접시 위에 예술 작품 같네요. 라고 칭찬하는 거죠. 너무 오그라드나요? 이런 칭찬 표현들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게 별로 대단하게 많이 오글거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와, 예술 작품 같아요. 와, 이러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랬더니 웨이터가 답변해 줍니다. Muchas gracias. Espero que disfrute su comida. 시작.
Muy bien. Muchas gracias 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고요. espero que 하는 순간 나는 뭐뭐 하길 소망합니다 해놓고 내가 소망하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현상이나 행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의 네, 접속법 변형시가 와야겠죠. 접속법 한번 봤죠, 그죠? 그래서 너무 해보니까 한번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 세상에서. 자,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원형은 disfrutar입니다. 아마 이미 일전에도 이 표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겠죠. 디오가 스페인어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휘 3개. 첫 번째는 compañero.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compañero라고 부르죠. 빵을 나눠 먹는 사이라고. 우리는 언젠가 동료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두 번째가 바로 disfrutar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dis 분해 해체해요. 어떤 걸? 과일을. 스페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과일 우바. 네, 우바. 포도입니다. 우바. 포도. 포도를 분해 해체해서 할 수 있는 거 써먹을 다 써먹잖아요. 그래서 뽕을 뽑다. 만끽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espero que disfrute su comida. 당신의 음식을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Muy bien. 음식을 칭찬하기까지 우리 쭉 이어가 볼까요? 차림새도 칭찬하자마자 음식을 칭찬할 수 있으니까 이 대화 연습도 한 세트로 딱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남녀가 커플인 걸로 보고 자, 남자가 먹어보더니 얘기한 거예요. Qué rico, la comida es increíble. 가보죠. 시작. Muy bien.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은 믿을 수가 없군요. La comida es increíble. 이 문장 잘 보시면 감탄사를 쓰지 않았죠. 감탄사를 쓰지 않아서 주어, 동사, 목적어, 조어, 동사, 보어의 순서로 그냥 느낌표 찍으면 그냥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의문사가 질문에 들어갈 때 뭔가 그 의동주의 순서가 엄격하잖아요. 사실 의문문에서 의문사 없이 주어하고 동사만 쓰면 주어는 기본 형태는 동사 뒤에가 있는 거지만 왼쪽에 앞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이건 감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탄사 없이 쓰면 La comida es increíble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또 추가합니다. Cada plato es una verdadera delicia. 가보죠. 시작. Muy bien. 여기서도 까다가 쓰였습니다. 까다 플라토, 이거는 플라토가 요리겠죠. 각각의 요리들은 es una verdadera, verdadera 그럼 진정한, 진실의, 사실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delicia는 딱 봐도 delicious라는 형용사의 원형 명사인 것 같죠? 그래서 delicia는 맛 좋은 맛이에요. 맛있게 정말 좋은 맛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와. 이 각각의 요리들이 진정한 맛에 도달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랬더니 웨이터가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요. Nos alegra mucho por su satisfacción.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Nos alegra. 그러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마치 구스타동처럼 역구조로 쓰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기뻐요. 당신의 뭐뭐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래는 por는 안 들어와도 돼요. Nos alegra mucho su satisfacción 해도 괜찮아요. 얘가 그냥 주어 역할 해도 괜찮은데 Nos alegra mucho 해놓고 주어가 usted,인 걸로 보고 Usted nos alegra mucho 생략된 걸로 보고 por su satisfacción 할 수 있습니다. satisfaction은 만족일 테니까요. 그죠? 당신의 만족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 기뻐요. 둘 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만족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라고 해도 되니까 둘 다 가능한 표현 좀 더 넓게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차림새 칭찬하자마자 음식 먹어보고 음식을 칭찬하는 대사까지 한번 쭉 연습해봤습니다. 자, 요 대화 하나의 대화처럼 연결해서 함께 우리 들어보고 한 번씩 한 문장씩 따라 읽어보고 원어민들 발음에 맞춰서 그리고 역할 바꿔서 롤플레잉 해보고 두 번째 대화 양상으로 불평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ué asombroso! La presentación de los platos es asombrosa. Cada uno parece una obra de arte en el plato. Muchas gracias. Espero que disfrute su comida. ¡Qué rico! La comida es increíble. Cada plato es una verdadera delicia. Nos alegra mucho por su satisfacción.
Muchas gracias. Espero que disfrute su comida. Nos alegra mucho por su satisfacción. ¡Qué asombroso! La presentación de los platos es asombrosa. Cada uno parece una obra de arte en el plato. ¡Qué rico! La comida es increíble. Cada plato es una verdadera delicia. Muy bien, excelente. 어떠셨나요? 연습 잘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린 두 번째로 음식 맛을 칭찬하고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 서비스가 하나씩 나와요. 저는 스페인 출장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해갔을 때 정말 음식이 맛있으면 너무 맛있다고 제가 칭찬 일색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스페인어를 가미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런 포인트가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좋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러면 기분 좋다고 네 그래서 아시아인이 와가지고 스페인어로 막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이것저것 계속 내줘요. 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건 어때? 배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 음식 계속 나오는 와인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와인 3-4잔 먹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자 음식 맛 또는 음식 상태에 대해서 불평해 볼까요? 자, quejar sobre el sabor o el estado de la comida. 천천히 또 읽어볼게요. 시작. Muy bien. 스페인어로 quejar가 불평하다라는 동사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숙소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hacer una queja 한다고요. 불평을 제안할 때. 그래서 quejar 동사가 있는데 왜 굳이 hacer을 쓰나요? quejar은 너무 그 불평 불만을 막 토로하고 막 뭔가 말을 내뱉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서 너무 세 보인다. 그래서 이 수준을 살짝 드라이하게 낮추기 위해서 hacer una queja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 쓴다 그랬죠. hacer 동사와 함께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quejar sobre el valor, el sabor 그러면 맛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는 에스타도가 상태였죠. 그래서 음식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대화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 시작. 엑셀렌트. 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례합니다. 제 음식이 너무 짜요. 못 먹을 정도로 짭니다. 사실 이 얘기를 불평을 해서 뭔가가 들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처음에 간곡히 부탁하셔야 돼요. 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poco sal, por favor. 네, 소금 진짜 조금만 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이 나왔는데 여전히 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라고 정중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따지듯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정중하게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 여기서 추가해주면 되겠죠. No puedo comer. 네, no puedo com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분명히 조금만 짜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미 여전히 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그 대우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식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중국 사람들도 물론 일부겠지만 워낙 이게 사고들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게 아시아인 하면 일단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웃 국가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북유럽 사람하고 이제 남부 유럽 사람하고 명확히 구분도 하시던데 사실 대놓고 보면 모르죠. 포르투갈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뭐 이탈리아 사람이나 구분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과도한 정중함을 가지고 너무 짜면 안 돼요. por favor, poco sal, por favor 하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짜게 나왔다. 그럼 제가 죄송한데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 No puedo comer.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는 그 티를 내면서 얘기하시면 웬만하면 그쪽에서 음식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 네, 정말 따지듯이 하시면 안 만들어줍니다. 원래 그래요 이러고 이제 뭐 어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Le pedimos disculpas por eso. 시작.
Muy bien. 짧은 문장이나 하나 쭉 여기서 연습해도 되겠네요. 그죠? Le pedimos. 당신에게 pedimos. 요청합니다. pedir가 요청하다, 요구하다였죠. 부탁하다. disculpa는 용서라는 명사잖아요. 그죠?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por eso. 그것에 대하여. por eso는요. 그래서라는 접속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오랜 시간 그것 때문에 라는 말로 문두에 놓이면서 접속사의 지위를 전통적으로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획득하게 된 것이고 원래 볼에서는 그것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실내에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합니다. Con gusto le prepararemos otro plato. 시작. Muy bien. Con gusto 그러면 기쁨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가 되겠죠. Con gusto, con honor, con alegría 다양한 것들이 많이 됩니다. Con gusto le prepararemos. preparar 동사원이 그대로 있고 emos가 소개했으니까 1인칭 복수 미래시겠네요. otro는 다른이나 형용사였으니까 다른 요리, 다른 접시 새롭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많이 기다렸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남자가 얘기합니다. Perdón, esperé bastante tiempo por nuestra comida. 시작. Muy bien. esperé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동사의 RR 동사의 단순과거 시제 변형을 배웠잖아요. esperar 동사는 R 동사이고 단순과거 시제에서 R 동사의 어미는 hasta,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그죠? amos, asteis, aron 했으니까 esperé라고 표현하면 나는 기다렸어요 라고 과거로 표현한 거고 bastante tiempo, 상당한 시간을. 이게 bastante라는 이 부사가요. mucho하고 비교할 때 더 적다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한, 충분한 이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은 많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바스탄테가 무초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막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바스탄테 tiempo 그러면 mucho tiempo는 정말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esperé bastante tiempo 정말 상당한 시간,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por nuestra comida 저희 음식들 때문에. 그래서 esperé mucho tiempo라고 하면 조금 성급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기다리신 다음에 해야 된다. 빠에야 같은 음식, 여기 스페인 음식들은 현장에서 바로 만들면 보통은 2-30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조리해서 내놓는데 뭐 오늘의 메뉴 이런 거 주문하면 진짜 금방 나오죠. 그냥 재료를 미리 하니까 메뉴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좀 완전히 그냥 새로운 요리를 주문한다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되게 빨리 회전이 되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스페인의 레스토랑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음식 때문에 오래 기다렸으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웨이터가 얘기합니다. Les lamento mucho por la demora. 가보죠. 시작. Muy bien. 이 남자가 일행이 있나 봐요. 그래서 les 여러분들에게 lamento 유감을 표현합니다. 스페인어로 유감을 표명하다가 lamentar이에요. 그래서 사과하다란 말로도 쓰입니다. 당연히요. 유감 표현하다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하면 유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lamentable 뒤에 부사 만드는 만대형 파생부사 붙여서 lamentablemente 좀 긴 표현이지만 원로는 알면 조합은 붙이게 하면 되니까요. lamentar 동사 뒤에 블레 붙이고 멘테 붙인 거니까 lamentablemente인 거죠. 유감스럽게도 라는 부사인데 여기서 les lamento mucho 그러면 제가 정말 많은 유감을 표현해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por la demora. demora가 지연이었죠. 그죠? 지연시키다가 demora 그러니까 지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voy a verificar el estado de su orden y le serviré lo más rápido posibl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표현은 첫 번째 문장을 잘라서 해석해보면 voy a verificar 제가 검토하고 확인할 겁니다. El estado de su orden 우리 orden과 pedido가
orden과 pedido가 주문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문의 상태를, estado 상태니까요.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라는 표현. 그리고 le serviré, 미래시를 썼죠. servir는 서빙하다, 봉사하다, 도와주다는 표현이니까요. 그죠? 어떤 사건에 임하다, 또는 뭐 복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le serviré lo más rápido posible 할 때 lo más rápido posible라는 표현이 최대한 빨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lo más rápido posible. 시작. 엑셀렌트.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당신의 주문 상태를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고요. 최대한 빨리 서빙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답변해줬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 오래됐고 빨리 달라는 말로 당연히 뉘앙스로 전달한 거겠죠. 그죠? 엑셀렌트 좋습니다. 역시 이 음식 맛이나 상태에서 불평하는 대화와 대기 시간에서 불평하는 것도 한 단어처럼 한 대화처럼 쭉 이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것도 연습해보고 만나보겠습니다.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 Le pedimos disculpas por eso. Con gusto le prepararemos otro plato. Perdón, esperé bastante tiempo por nuestra comida. Les lamento mucho por la demora. Voy a verificar el estado de su orden y le serviré lo más rápido posible. Le pedimos disculpas por eso. Con gusto le prepararemos otro plato. Les lamento mucho por la demora. Voy a verificar el estado de su orden y le serviré lo más rápido posible. Disculpe, ¿mi comida está muy salada? Perdón, esperé bastante tiempo por nuestra comida. Muy bien, excelente. 연습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역시나 마지막 과제 말하기 숙제를 드려봐야겠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모든 숙제를 확인해 드릴 수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꼭 만들어 보시고 굳이 한번 내가 잘 쓴 게 맞는지 검토가 좀 궁금하시다면 챗GPT 문의해 주세요. 무료 계정으로 쓰셔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냅니다. 챗GPT는 처음 출시했을 당시부터 스페인어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제가 여러 AI를 많이 스페인어 작업을 하는데 쓰지만 제미나이는 아직 좀 많이 모자란 것 같고요. 클로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역시 이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데는 많은 데이터의 양을 오래전부터 학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아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어떠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충분히 자가 학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차림새를 칭찬하는 대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림새를 어떤 방식으로 칭찬하실 건지, 그리고 음식을 칭찬해 주세요. 음식이 맛이 어떻다든지 그냥 단순히 너무 좋다는 표현이 좋고요. 그다음 불평 2개 해볼 겁니다. 음식 맛이나 음식 상태가 뭔가가 좋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대표적으로 따서 문제가 되는 게 많겠죠. 그죠? 마지막에는 대기 시간에 대한 불평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 더 짧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고려해가면서 한번 만들어보시고 예상의 답변도 한번 쭉 써서 꼭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습의 결과는요. 출력의 횟수로 이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출력해 보셔야 완성도가 올라가니까요.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1시간 30분을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호호, 좋아요. 앞으로 초반부에는 정말 시간을 많이 썼죠.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반부에 정말 좀 빡셉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앞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재밌게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르테 4의 카피텔로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음식을 계산할 때 어떤 표현들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 카피텔로 15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Muchísimas gracias. Cuídense mucho todos. Hasta luego. Chao.